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할 건데요. 이게 이제 필수서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할게. 필수서 120페이지. 120페이지 가면 그러면 밑에 2번에 저당 유동화가 활발하게 한 조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20페이지. 120페이지 차지했습니까? 120페이지 저당이 유동화가 활발하게 한 조건. 요건 딱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 아마 지문도 하나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기 1차 지당시장이 있고 2차 지당시장이 있어요. 그럼 1차 지당시장에서 제가 대출을 10% 대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은행의 수익률이 10%야. 그럼 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 주택시장 채권을 2차 지당시장에 파는데 팔 때 저당 담보증권 수익률, MBS 수익률이 13% 이렇게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은행은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주택시장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거 팔 때 내가 13% 줄게. 그럼 은행 망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되려면 그러면 1차 지당시장의 이 수익률, 대출금리, 주택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라면 2차 지당에서 MBS, 요 MBS, MBB, MBTS 그거 발행하면 이자율이 있거든요. 이자율. 채권이니까 그럼 이자율을 8% 발행했다. 이렇게 돼야만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되려면 1차 지당시장의 주택대출금리하고 2차 지당시장의 MBS 금리 중에서 수익률 중에서 1차 지당시장의 대출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 요거 사는 사람들의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9%래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9%인데 MBS 수익률은 8%다. 그럼 투자자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MBS 수익률이 2차 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충족해야지.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7%라면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게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활발하게 조건은 1차 지당시장에서 대출금리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2차 지당시장에서 MBS 수익률 그다음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 MBS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되지.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낮아버리면 안 살 거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집 152쪽인가요? 152쪽. 가봅시다. 대비용 문제. 저당 담보증권 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효과. MBS 발행할 때 효과. 이 효과가 시험에서 가장 안 나오는 거야. 그럼 1번 주택금리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간의 유동성임이 증대돼요. 뭡니까? X입니까? X. 유동성임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면 감소하죠. 감소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 그래서 1번이 틀렸네.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1번이네. 자, 2번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이용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3번 주택금융 활성화되면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관적인 기여할 수 있다. 4번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증대한다, 감소한다? 증대한다. 이걸 이제 감소라고 해서 그때 답이었습니다. 5번 대출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된다. 이거는 소비자가 대출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1번 문제 풀 필요 없어요. 1번 문제 막 이상하게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나온 거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 저당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틀렸죠. 저당권이 유동화된다. 저당 채권 유동화되는 시장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2차니까 1차와 2차 동시에 이루어진다. 틀렸습니다. 2번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주택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MBS 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차 지장시장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2차 지장에서 MBS 수익률이 더 낮아야 되고 그보다 더 낮아야 될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고 3번 대출 기간의 이용자 여력을 높여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시장은 1차 재당 시장이다. O일까 X일까? X죠. 금융기관의 대출률을 높여줘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죠. 2차에서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거니까.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다 틀렸고 4번 2차 재당 시장은 1차 재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옳은 말이네. 자, 옳은 지문 4번이 옳은 지문인데 4번은 옳은 지문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머지 지문들이 왜 틀렸는가가 더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5번 1차 대출기관은 주택장 채권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 OX, X.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은행,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장 채권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문제로 갔죠. 4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PPT를 만들어 왔으니까 칠판 보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저당 채권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말도 안 되죠.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유동성을.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게 이제 신한은행 금융기관이죠.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보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2차 대출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아이고 복잡해. 2차 대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말도 안 되죠. 요 1자하고 2자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1차 대출기관들은 신한은행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1자하고 2자를 바꿔놨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4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저당 대출의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차 저당 시장에서 주택장 채권을 유동화시키고 있다. 다음 몇 번? 4번. 그럼 5번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으로 신한은행 자신들이 받아들인 예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이라고 한다. 1차 틀렸어요. 이제 4번 문제까지는 주로 이게 뭘 물어봤냐면 4번 문제까지는 저당 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근데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요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형을 물어봐, 유형.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번 문제는 큰 의미가 없고 6번, 7번 쭉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6번 봐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6번부터 볼게요. 칠판 보지 말고 6번은. 자, 6번 봅니다. MPTS는 채권형 MBS로 옵니까? X입니까? X. X잖아요. MPTS가 나오면 G2XX. G2XX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럼 2번. MBB의 투자는 최초의 주택장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MBB는 투자자가 같습니까? 발행자가 같습니까? 발행자.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옳은 말이죠.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이게 실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CMO 나오면 다양한 트렌치, 다양한 계층,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4번 주택저당 채권 이체 채권, 이게 MBB입니다. 그러면 MBB는 MPTS와 MPTB는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거기 4번 지문에 MPTB는 혼합형이죠. 혼합형인데 무엇과 무엇을?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그 5는 CMBS 나오죠. 그 CMBS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MBS는 주택장 채권 유동하고 C자가 붙으면 자, 은행이 신한은행이 대출해 줄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그 주택담보대출, 주택저당 채권, 주택저당 채권, 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했다. 유동화. 이 주택저당 채권 유동하는 것을 MBS 그래요. 그럼 신한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상가를 담보해서 돈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럼 상가담보, 상가저당 채권이 있다고. 그럼 상가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상가담보 채권을 상가저당 채권을 유동화시켰다. 그러면 요 C자를 붙어 CMBS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오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용어정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같이. 6번 문제, 7번 문제처럼 MBS 유형을 물어보면 무조건 G2XX 쓰는 거야. G2XX. 거기서 출발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 자, 7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MBB는 1차 저당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집은 모르는 말인지 모르겠다. 넘겨. 설명할 테니까. 자, 2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알겠네. 3번 MBB는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MBB는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투자자입니까? 발행자입니까? 발행자. MBB는 하면 좀 더 발행자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요? 3번이네. 그럼 1번 집은 옳은 말이네요. 1번 옳은 말. 자, 이제 4번 CM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그럼 만기가 장기화되면 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진다. 5번 타겟층 증권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 담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 이제 CM하는 소리예요. 그럼 1번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실. 자, 1번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요. 자, 여기 처음에 차입자가 있었어요. 차입자가 있었고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사 발행자가 있고 이렇게 투자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에 저에게 뭘 설정했을까?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했어요. 이 주택장 채권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제가 이 주택 채권이 좀 10억을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요. 원리금을.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저는 10억 빌렸으니까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그럼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자 수입이 은행의 수입이죠. 이자 수입이.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주택장 채권을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은 어디 가요? 신한은행 목이 된다고. 근데 신한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을 팔아 투자자에게. 요 매각이요, 매각. 그럼 매각하면 제가 내는 요 1,000만 원 어디로 갑니까? 한국주택금융사로 가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이 저한테서 여기 신한은행 갖고 신한은행에서 다시 한국주택금융사에게 1,000만 원 준다고. 요걸 이체된다고. 이체.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이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가 내는 이자는 내가 내는 원리금 1,000만 원 어디로 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장 채권 10억을 가지고 MBB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발행한다고. 그럼 MBB를 발행을 해요. 그럼 MBB를 발행하는데 이 MBB는 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주택장 채권 10억을 보여주면서 이 MBB를 발행하는데 MBB 발행은 이제 8억이야. 8억. 이걸 이 2억을 초과담보라고 그래. 그럼 MBB라는 상품은 그러면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투자자에게 이 MBB를 발행한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럼 봐요. 여기 주택장 채권 담보부 채권 MBB는 1차 저당시장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내가 안 내, 여기서. 내가 이 1,000만 원을 안 낸다고. 그럼 1,000만 원 안 내면 금융기관이 발행자에게 1,000만 원 안 주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의 이 1,000만 원에 대한 10억이면 1,000만 원이야. 그럼 8억을 발행했으면 1,000만 원이랑 얼마가 될까? 800이 되겠죠. 800만 원. 그럼 이거 이제 8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 800만 원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 뜻이라고. 그러면 요 1차 저당시장에서 제가 돈을 안 갚는다 하더라도 MBB라는 상품은 누가 다 책임지고? 발행자가 책임지고 MBB를 발행했다고. 그럼 내가 돈을 안 갚는다 해도 이거는 갚아줘야 됩니까? 안 갚는다? 갚아줘야지.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MBB라는 상품은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MPTS에서는 모든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투자자에게 떠넘겨요. 그럼 투자자에 떠넘기면 차입자가 안 갚으면
차입자 안 갚으면 그러면 발행자는 못 받겠죠. 금융기관은 못 받겠죠. 그러면 금융기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MPTS를 발행했으면 돈을 안 준다는 거지. 왜? 차입자가 안 갚았으니까. 그 MPTS는 투자자가 모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MPTS를 발행하면 내가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주면 금융기관은 발행자에게 1,000만 원 주고 그 1,000만 원이 그대로 누구한테 가야 돼? 투자자한테 가야 돼. 그럼 내가 안 갚으면 금융기관에 안 갚으면 발행자는 못 받을 거고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갚지 않을 거고 이렇게. 그러나 MBB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MBB는 발행자가 책임지니까 앞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품 MBB하고 MPTS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게 MPTS입니까? MBB입니까? MPTS. 그러니까 투자자 위험 부담이 크지. 투자자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투자자의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그래서 이 MPTS가 MBB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문 아시겠습니까? 1번 지문. 자,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잖아요. 자, 이제 7번 문제까지 됐고 7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 1번 지문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아,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자, 8번 문제 가봅시다. 8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MBB의 경우 신용 보강을 위해서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2번 MBB의 경우 투자자의 콜방어가 인정된다. MBB는 콜방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3번 다계층 저당 증권 CMO에서는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등급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 아, 복잡해. 요거 이제 기억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4번이 M, P, T, S입니까? B입니까? B. 그러면 주택상 채권, 이체 증권 여기 우리말로 결합 표시 MPTB 이라고 써주니까 MPTB는 하나의 저당 집합물에서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이건 하나의 집합물에서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MPTB입니까? CMO입니까? CMO입니다. CMO. 이거는 CMO입니다. CMO.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MPTB의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요거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MPTB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한다.